저는 그 한국에서 온 디자인 본호의 장성진 소장이라고 하고요. 저를 아시는 분들이 좀 많긴 하니까 제 소개는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저는 이제 디자인 본호라는 회사를 지금 22년째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본호라는 이제 사명은 근본을 깨닫고 본질을 파악하는 뜻으로 제가 이제 장만을 했고요. 저희는 이제 22년 동안 이제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해왔던 이제 업무 분야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월간이라든지 뭐 정시라든지 뭐 이렇게 뭐 방송 쪽 이런 이제 카테고리를 했던 거고. 잠깐 1분 정도 되는데 그 중국분들을 위해서 영상 시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진행해왔던 이제 프로젝트를 보여드렸고요. 이제 이거를 굳이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공간과 건축 디자인 해오면서 단순히 공간 안에서 한정된 조건에서 어떤 이제 상황을 연출하다 보니까 저희가 의도된 설정된 상황은 나오지만 이제 또 다른 변수라든지 저희가 새로운 영감을 받는 경우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잠깐 이제 이 스쳐 지나서 잘 못 보셨겠지만 저희가 돌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 그런 이제 좀 프로젝트 연출했었고요. 그래서 대지와 공간과 건축을 계속 접하다 보니까 저희가 최근에는 이제 한 2, 3년 전부터는 대지 공간 건축이라는 키워드로 좀 새로운 좀 작업들을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근데 대지 미술은 좀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랜드 같은데. 근데 대지에서 어떤 자연의 소재라든지 거기에 우리가 무언가 개입을 해서 어떤 거대한 스케일을 만든다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프로젝트 하면서 저희가 만들었던 오브제라든지 어떤 장면 이런 것들을 좀 직접 들고 나서 실험하는 것들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3, 4년 전에 이제 의자 디자인을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의자 전시를 하면서 저희는 항상 이제 자연을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스키는 일부러 저희가 금속을 했어요. 그래서 금속이 약간 이제 뭔가 받아들일 수 있는 소재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출부터 낮에 또 우연히 비가 와가지고 비를 맞고 밤에 이제 이렇게 노을이 지는 것들. 근데 여기서 제가 무슨 영감을 얻었었냐면 사실은 의미 없는 어떤 재료들이 자연에서 어떤 표정과 흔적들이 담기면서 이 새로운 생명력을 찾아가는 것을 제가 느꼈던 거죠. 그래서 그 새로운 생명력을 했을 때 좀 더 이 어떤 시를 연출하고 뭔가 서사를 만들고 싶어서 이제 영상은 아닌데 이 밑에 저희가 만든 이 그래픽 미디어 아트를 좀 이렇게 연출을 해서 은하수처럼 좀 뿌린 거거든요. 이제 또 되게 많은 신들이 있는데 오늘 시간상 보여드리는 것 같고 지금 이 아래가 바로 이제 바다예요. 그래서 바다에 이제 물결을 실은 거를 저희가 영상으로 떠서 바다를 위로 옮겨보는 작업을 했었고 다양한 시도를 해봤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제 시그니처인데 저희는 항상 번호를 이 마크를 좀 마킹을 하거든요. 자연에서 번호도 있고 제 서브 브랜드 소비라 브랜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운이 좋게 해무가 좀 꼈었어요. 그런 신이 있어가지고 배트맨 이렇게 투자하는 것처럼 한 300m 정도 한번 해봤었고 근데 이런 과정들에 뭐 이제 벌레 같은 이제 자연의 어떤 것들이 간섭을 하는데 저는 저 자체도 너무 예뻤던 거죠. 저 신을 좀 기록을 다녔었고요. 저희 초창기 작업이라 그렇게 막 스킬이 좋거나 뭐 장비가 이렇게 좋진 않았는데 어쨌든 제가 쓰고 있는 비를 들고 가서 그리고 캠핑 랜턴 들고 가서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했었고요. 이 길도 사실은 이 프레임 바깥에서 있다가 내가 자연 속으로 나타났다가 다시 자연 속으로 사라지는
그렇죠. 페이드 되는 거 좀 연습했었고요. 저는 이제 보노 랩이라고 제 직속 팀이 따로 있고요. 또 회사에 스토어 프로젝트 팀이 따로 있거든요. 그 팀은 저희가 명품 쪽 팝업이나 어떤 행사 뭐 이런 좀 특화 상품을 하고 있어서 각자 되게 다양한 작가 라인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그 팀을 데리고 제가 항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초창기 작품인데 돼지 미술에서 이제 돼지 어떤 자연의 소재를 가지고 한 걸 좀 신청을 했을 때 제가 그러면 재료는 자연 재료는 아니지만 그 돼지에 원래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둥지를 한번 연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높이가 한 3m 좀 안 되고 와이드가 한 6m 정도 큰 사이즈고. 그래서 이 씬을 이제 새벽 아침에 이제 운무가 끼는 씬을 잡으려고 저희가 2박 3일 정도 거기서 이제 성립을 하면서 고속 망원 렌즈로 멀리서 촬영을 한 건데 이유는 이게 이제 둥지니까 실제로 새가 여기에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뭐 이제 이런 좀 시도를 했었고요. 근데 실제로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둥지라는 게 생명의 요람이어서 어떤 생명의 탄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조명이 원래는 이제 생명의 탄생 컬러 레드에서 2초 동안 올라갔다가 다시 죽음의 컬러 백색으로 돌아가고 뭐 이런 수면을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돼지 위에 섬들이라고 이건 저희가 아이포 이제 상급했던 이제 사례인데 돼지 미술을 하면서 뭔가 좀 서사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단순히 어떤 우리의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좀 메시지를 주고 싶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저희가 만든 스틸 오브제들이 있었는데 걔를 좀 어떤 섬으로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돼지로 옮기고 싶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하이어수도 뭐 남해 이런 연안에 있는 모든 이제 해안가들을 다 저희가 스캔해서 그걸 확대해가지고 걔네 조합을 한 거예요. 실제로 이제 성원의 배치처럼 저희가 연출했었고요. 정면에서 보시는 씬은 섬의 어떤 분도들의 자유로움과 눈낮이 이런 것도 있고 그 사이에 저희 속이 이렇게 돼 있고요. 요번에 저 때는 이제 저희 설계팀 좀 지원을 받아가지고 같이 좀 현장에서 작업을 했는데 그들에게도 좀 새로운 영감이 됐었고 좀 어떤 이제 즐거움이 있어서 좀 좋았던 경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런 기념사진 같이 촬영했습니다. 살치기 전이어서 좀 낫죠. 자, 이렇게 이제 돼지 공간건축, 돼지 미술 이런 작업들을 계속 이제 갈구하고 해오다 보니까 저만의 이제 어떤 특징적인 묘법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묘법은 아까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약간 좀 정보가 상이해서 그러니까 제가 묘법을 만들려고 한 건 아니고 오브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그 단계에서 키워드를 정리하니까 그게 묘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동양화의 선묘법이 18가지가 있으면 정묘법도 있고 성묘법도 있다면 저는 기묘라는 거는 그런 정선이 아니라 기억하는 선을 담아서 그걸 제가 만든 말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기묘기법의 5단계 5원칙을 해왔는데 첫 단계는 기선이라고 명명을 했고요. 기억하는 선들인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문명, 세 번째는 경층, 네 번째는 리흐은, 다섯 번째 사업 가는데 이것도 좀 영상이랑 같이 보여드리면 기억하는 선들이라는 게 건축가도 처음에 스피치의 선에서 시작을 하고 자기 어떤 경험이나 사회와 단계 선들에서 대화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제일 처음에 아무리 우리가 스터디라고 하더라도 첫 선이잖아요. 그 시공에서는 첫 삽이고 그러니까 그 시작을 좀 알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무용가들이 춤을 출 때도 사실은 그 춤선 어떤 배적에서 자기 어떤 그 의도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네네 건축가의 선이나 이런 무용가의 선들, 뭐 음악가의 악보의 어떤 의미 같은 거. 그 기억을 담은 성들이라고 시작을 했고
이 선들을 계속 치다 보면 하나의 이제 묵을 담은 면이 생길 거잖아요. 근데 이 면이 저는 인생의 어떤 이야기를 써서 그게 채워졌을 때 하나의 풍경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묵면에 대한 어떤 풍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그 묵면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챕터잖아요. 뭐 어릴 때, 뭐 청소년, 뭐 중장년. 그래서 이런 층들을 쌓이다 보면 이 층이 어떤 기억의 풍경에 층을 가질 거다. 그래서 경층이라는 이제 제가 명명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뭐 좀 나이가 있으신 분도 있고 젊으신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각자의 인생에서 지나간 세월들은 기억이 새겨져 있고 그 흘러간 시간들이 흔적을 남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추억이 없다고 했을 때 당장 내일의 저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과거의 추억을 이렇게 먹고 살면서 앞으로의 어떤 힘을 내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는 근데 실제로식을 제가 계속 만드는 과정에서 추출했다고 하는데 이거 흑연 목탄 풍태를 계속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마지막 순간에 석연이 이렇게 반짝이면서 정말 국강이라는 게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사람도 열이 쌓이고 어떤 내공이 쌓이다 보면 드러나지 않아도 되게 단단해 보이는 것처럼 이게 꼭 서광이 비치는 게 아니라 안에서 은은하게 국강처럼 이게 뿜어져 나왔을 때 그게 저희 기물 국보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물 기법을 했으니까 얘를 이제 뭘 할 거냐. 그래서 제 최종 목표는 오브제에서 공간에서 건축에서 대지까지. 그래서 그 브릿지로 무성반이라는 작업을 했고 무성반의 시작은 한국 좌식 문화에서 피싱컬처 전시를 하게 돼서 이제 주방 오브제는 따로 있었고요. 근데 거기서 소반이라는 키워드, 그러니까 좌식에서 갑자기 이슈 테이블이 나올 수 없으니까 앉아서 먹는 소반이 나왔던 거죠. 소반에는 항상 이렇게 방석에 따라가 있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그 전통적인 소반은 현대적인 미관 쪽으로 디자인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소반을 조금 더 어떤 서사를 담아서 했던 건데 지금 보시면 제가 이름을 무성반이라고 지었는데 무성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뭐 동양적인 어떤 정서에서 이미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침묵 속에 위계가 잡히는 구조라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좌석에서 여기가 가령 다도 클래스를 하는데 다도에 마스터가 앉으면 앞에 있는 사람은 이제 뭐 제자가 되겠죠. 자연스럽게 서열이 잡히는 거겠죠. 그리고 손님, 만약에 주인이 여기 앉아있고 손님이 오시면 환대가 되고 그래서 같이 담소를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어쨌든 전통적인 미덕 중에 하나가 절제와 여백입니다 있잖아요. 그럼 제가 그러면 이제 컨셉으로 지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판은 우리 전통 물질에 배 흘린 기둥 양식을 집어넣어서 일부러 좀 이렇게 블록하게 만들었는데 이유는 이제 우리가 다도도 이야기를 할 때 서로에게 집중을 하고 서로에게 뭐 진심을 다하고 그러기 위해서 일부러 좀 이렇게 평평한 곳을 가운데 조금만 놔두고 기울여 놓으면 의도적으로 이제 좀 불편하게 만들어서 최소한의 좀 절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개념적으로 디자인했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항상 이 단서를 잡고 그 단계를 밟으면 그 다음 단계를 계속 가야 되는 사람들이라 아까 그 무성반을 반을 잘랐을 때 미러를 시켜봤어요. 그래서 제가 헤드를 좀 키우니까 데이 베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밑에는 이제 저희 누비로 좀 패드를 만들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 패드를 치우고 앉으면 좌식 테이블이 될 거고 뭐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그냥 소파 벤치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디자인은 이제 집안에서 협상 공간에서 여러 개 놓는 것보다 하나의 오브제, 그러니까 쓰지 않을 때는 오브제, 근데 쓸 때는 좀 다양하게 뭐 이런 이제 의도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브제 있으니까 이제 기묘 공간이라는 걸 하는데, 이제 기묘 공간에서 저희가 갑자기 뭐 엄청난 공간을 하는 건 아니고 컨셉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마침 지인이 디피저 샵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근데 뭐 이제 그 건물이 너무 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계약을 취소시켰는데 지금 사지 말라고. 근데 이제 그 디퓨저 샵이 마침 제가 기록 할 때랑 좀 맞아 떨어져서 그 공간으로 컨셉을 잡았던 거고,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일이 컨택이면 처음부터 바로 아이디어 떠오르잖아요. 일에 집중하니까. 그래서 아까 봤던 오브제가 이제 이게 홈바가 될 수도 있고 주방 싱크가 될 수도 있고 변형되는 거죠. 아까 이제 보시는 데이비드 나오는 거고. 근데 저희 기록기법이 품목으로 시작을 했지만 사실 그 5단계만 따르면 백목이든 일목이든 금목이든 다른 금속이든 다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얼마든지 유연하게 바뀔 수 있고, 굳이 이 주방을 했던 이유는 디퓨저 샵을 설정함에 있어서 집안에서 가장 냄새가 많이 발생하는 주방실을 배경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디퓨저가 아주 소량의 디퓨저들이 명품처럼 진열이 된다면 그럼 그 자체로 소리가 전달이 되지 않을까. 근데 만약 저희가 거실이나 뭐 침실에서 좀 좋은 컨디션으로 연출했을 때는 그냥 디피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이제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었고, 그 베이스를 좀 현대적 주방으로 한 거는 저희 오브제가 혹시 오브제에서 뭐 전통적이어서 맞지 않을까 하는 문제를 잠재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좀 커피라서 준 거예요. 몇 분 나왔습니다? 2분이요. 어찌 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김효 와서 이제 대지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모든 것을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명제가 제가 만든 말인데, 그러면 자연은 뭐지? 그래서 그때 마침 저한테 수목 미디어 아트가 이제 제 눈에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수목을 이제 저희가 프롬프팅 해가지고 일일이 10에 다 애니메이션처럼 만화책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전체 서사를 사계라는 주제, 그리고 이 자연에서 생명이 탄생해서 그 생명을 먹은 어떤 씨앗이 저희 무성방 오브제로 바뀌고 뭐 이런 스토리인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오늘 한 번 다 잘랐어요. 되게 짧은 것들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얘는 아무리 해도 진짜 자연이 아닌 거잖아요. 가짜잖아요, 미디어.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증명사서 증명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만든 미디어를 자연 속으로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무주의 수신대라는 우리 안강현 선생님 좀 추천을 해줘서 저 혼자 밤에 빔을 들고 가가지고 한 50m 정도 떨어지고 와이드 한 300m 정도 되는 절벽에다가 그 영상을 쐈고요. 그렇게 하니까 저의 갈증이 좀 해소됐고요. 아, 그래도 이게 배경은 진짜 자연인 것 같아요. 요거 2분이니까 어찌 시간 맞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기선이 나오고요. 원래는 인트로도 있고 중간중간 스토리가 있는데 좀 절단될 걸 보시면 돼요. 저 뒤에 있는 나무가 실제로 몇 메터짜리예요. 이 절벽에 꽂혀있는. 이게 원래 이제 속도를 좀 빠르게 했지만 저 생명에서 이제 태어나서 쟤네들이 저 점을 먹고 그 뒤에 또 다른 이제 저희가 원하는 생명을 또 튀우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무 비엔날레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외부 이런 사이트도 출품을 했고 그 알아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디자인이 있냐 없냐를 되게 중요시하는데 우리가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근데 다행히 아주 진짜 자연에다가 숨은 미디어를 결합한 사례는 제가 알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자신감 있게 출품 준비를 하고 있고, 기록 기법도 그거는 이제 묘법이라는 그리는 방법인 거지, 정답법보다. 근데 저는 묘법을 지향한 게 아니라 오브제를 만들다 보니까 그 단계에서 저한테 어떤 영감을 줘서 그거를 굳이 어떤 정면 선배가 아니라 기억하는 선을 기묘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미술계 지인들 관장님 뭐 작가님 워낙 많아서 이 작업 영상 만든 걸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데생이 아니라 어떤 무게의 면들을 계속 쌓아서 시간을 친구를 표현했고,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입체적인 조연의 스킨을 만든 거는 독창도로 볼 수 있다고 장점이 있어요. 수능 미디어 아트는 그런 개념을 했고, 지금 향후에도 저희가 어떤 도시에 벌어지는 폐허나 육교나 좀 어두운 것들을 찾아가지고 영상이 또 바뀌겠죠. 도시적으로 바뀔 수도 있고 얘가 수능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항상 저희 메시지나 이런 거 마킹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시간이 좀 마찬가지로 그랬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